10월부터 에어비앤비 어플에 들어가면 이런 게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1일, 그러니까 내년 10월 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숙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이런 허가증을 주는데 이걸 첨부를 해야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되겠어? 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진짜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하나씩 확인을 하냐? 등록번호 빌려다가 여기저기 숙소해도 되겠다. 편법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등록한 주소가 있죠, 에어비앤비는. 그리고 허가증에도 주소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리고 숙소의 삭제는 수수료 장사를 하는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자기 수익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대충 하지 않겠죠. 혹시나 잡음이 생기더라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뉴스를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집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대차가 우선 필요합니다. 전대차가 무엇이냐면 임차인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인 제가 제3자에게, 즉 집주인과 계약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허락받는 게 첫 번째 허들이죠. 자,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설득. 제가 6년 전에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부동산을 평일이고 주말이고 큰 길에 있는 부동산이건 골목에 있는 부동산이건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동산 중개 카페에서 집주인이 직접 중개한다고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떨렸지만 전화를 해서 에어비앤비 하고 싶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다행히 좋게 봐주셨는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직접 계약자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직접 운영할 것도 아닌데 귀찮게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스스로 공부할 리도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둘러 얘기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연락을 해서 불안함을 없애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규모를 다르게 하기. 부동산 경매도 그렇고 중국 사입도 그렇고 누구나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박 터집니다. 부동산 경매로 1, 2억짜리 주택들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그만큼 수익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몇십억짜리 부동산 경매들은 경쟁률도 낮고 그만큼 수익률도 높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어떨까요? 1, 2만 원짜리 물건들, 그리고 작은 물건들은 정말 박 터지고 몇백원, 몇십원 단위로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부피가 엄청나게 큰 물건이라든지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도 낮고 수익률도 높죠. 이처럼 내가 여건이 된다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는 것도 또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돈 많이 들어가고 야 그거 할 바에 다른 거 하지,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그 투자금을 넣을 바에 내 사업에 그 돈 넣어서 더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는데 왜 그걸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그런 상황인 것은 아니겠죠. 내가 1억을 넣었는데 매달 300~4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돈이 나온다. 사실 이렇게만 봐도 엄청 높은 수익률이고, 또 에어비앤비 특징이 뭔가요? 투입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내 환경을 따져보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으로 가면 조금 더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숙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과 가까운 곳, 여행지로 가기에 교통이 편한 곳, 인천공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차선책이 있을 수도 있죠. 지하철과 가까운 집들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공간이 좁고 일률적이겠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꽤 떨어져 있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면서 단독주택이라 마당도 쓸 수 있다거나, 혹은 포름에 화장실 2개에 거실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교통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밴을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다만 큰 밴의 경우에는 짐이 많으면 편도 10만원 정도 잡아야 되니까 숙소비에 녹여야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숙소비에 왕복 20만원을 태우면 당연히 다른 숙소보다 비싸지겠네요. 이러면 어떨까요? 5박 이상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일당 4만원만 태우면 되네요. 그래서 같은 1박에 20만원인데 훨씬 숙소도 넓고 편하네. 근데 밴까지 대령해준대. 그러면 여행지까지 카카오택시 이용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좀 열고 방법적인 면을 하나씩 뜯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과 자주 교류하기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할 때 부동산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사실 없습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고 선택권을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아쉬운 상황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너무 고자세로 나오면서 누군 얼마 준다는데 당신 얼마 줄 수 있냐? 이래서 재수 없어서 그냥 나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 같으면 얼마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물을 구하는 것이지 부동산 사장님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조금 속이 아프더라도 부동산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계약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약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세요. 한 번 갔던 부동산이라고 또 가면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가서 지난주에도 왔었긴 한데 없죠? 하면서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나오신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인식을 하고 위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어비앤비 하기 어렵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자본주의에서는 모두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남들도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어렵게 숙소를 오픈하면 어떨까요? 날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만큼 어렵게 숙소를 오픈을 하겠죠. 반대로 내가 너무 쉽게 오픈을 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오픈해서 결국 길게 보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합법 숙소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셔서 나중에 맛있는 과실을 따먹게 되는 날을 생각을 하며 인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